네, 안녕하십니까. 새아빠입니다. 네, 퇴근길입니다. 퇴근 시간만 되면 목이 잠기네요. 전자담배를 피는데, 전자담배를 펴서버린 거야. 관련, 연총 피다가, 담배를 끊으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또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니까. 그래가 몇 년 전에 전자로 바꿨는데, 전자로 바꾸니까 또 피는 양이 많아져가지고 덜 해롭하긴 하는데 모르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요번 주에는 좀 일이 많다 그죠. 오빅 행사, 아이폰 행사 참여하신 분들 또 서울 갔다가 또 서울 계신 분들 진짜 부럽더라니까. 서울 근처에 사시는 분들 행사가 거의 거기서 다 하니까. 저는 저 밑에 지방에 있어가지고 한번 갈락하면 마음 먹고 가야 돼요. 강현에 이런 것도 있는데 가고 싶은데 또 그 때문에 또 회사 또 하루 휴가 내고 가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좀 그렇죠. 그리고 또 올해 이번 주에도 총선도 있었고 나이가 50 넘고 이러니까 정치에 제 나이 또래가 40대, 50대, 저는 50대잖아요. 이게 정치에 제일 관심 있을 나이에요. 내가 보니까. 내가 어릴 때 아버지 뉴스 보고 뭐 신문 보면 이해가 안 됐는데, 나이 들수록 나도 똑같네요. 그냥 관심이 가게 되고, 또 정치나 뭐 이런 데 관심이 있는 이유가 또, 우리 자녀들이 또 살아가는 세대의 그게 또 정치니까,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살아갈 세대가 좀 살기 편하다기보다는 좀 너무 힘든 세대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정치에 관심을 안 둘래야 안 둘 수가 없는데 최근 몇 년 동안은 비중이 많이 줄었어. 그러니까 비트코인하고 비트모빅 덕분에 살면서 한 번도 안 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거든.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근데 모비커 분들 중에, 안 그러면 또 비트코인 분들 중에 보면, 진짜 똑똑하잖아요. 아는 것도 많고, 막 이렇게 쏟아내는 언변도 보면 막, 논리 정연하고, 앞뒤 막 이렇게 이야기 풀어가는 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비트코인이나 비트모빅 이쪽에 계신 분들 중에. 참 부럽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제 나이 또래는 계속 이렇게 머리 쓰는 연습을 하고 막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야 여전하겠지만 거의 대부분 40, 50대 안 그랬거든요. 직장도 가고 나오고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 술 먹고 생각하는 거 귀찮고 아주 뭐랄까노 이게 그래서 다 변해요 보니까. 다 그렇게 좀 오히려 더 단순해지고 이러더라고. 삶이 단순화되는 것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비트코인을 만나면서 저 같은 경우는 4, 5년 전에 만나면서 돈이 들어가니까 또 물리니까 이것저것 막 찾아보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막 이래요. 제가 알 수 있는 역량껏을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권태민 작가님 방송 보면서 이게 막 너무 많은 것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이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내 머리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GNC 프로젝트, 모빅 프로젝트를 만나면서 이걸 또 몸으로 체감을 하니까 또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돼요. 생각을 더 하게 되고 신기하잖아. 이게 신기하잖아. 어떻게 가치 없는 게 가치를 가지나 이거지. 그러면서 돈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돈이 뭐지? 이게 돈이 뭐지? 처음에 왜 이런 이야기들 있었잖아요. 옛날에 뭐더라? 시대 정신인가 하는 다큐가 있었는데 약간 음악으로 나오고 맞물려가는 그런 다큐였는데 돈은 빚이다. 화폐는 빚이다.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들어보니 맞아. 부채로부터 돈이라는 건 부채 빚인가? 근데 내 주머니 들어오면 돈이잖아요. 이게 무슨 빚이고. 빚이라는 건 갚아야 되는 게 있는데. 내 주머니 돈 들어오면
이게 PC가 이게 빚인데 맞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오늘 도통 잘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더라. 오태민 작가님이 방송 이래 보면서 또 보면 또 화폐는 빚이다. 왜 빚이냐? 또 우리나라 그 집회공사에서 돈을 찍어내가지고 한국은행에 이렇게 주면 한국은행에서 애초에 부채를 잡는다. 그래가 빚이다. 그럼 이해가 돼요. 대충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나는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받았다. 임금을 받았다. 이거 내 보증이 들어왔다. 보증이 들어온 게 아니면 내 은행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 돈이 들어온 거지 빚진 게 아니잖아. 안 그래요? 그냥 내 돈이잖아, 내 돈. 이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하겠더라고. 거기서 계속 그 생각이 계속 뺑뺑뺑뺑 돌아 생각이. 왜 빚이고 돈은 돈인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깨는 게 뭐냐면 돈은 담보가 없잖아요. 돈이라는 건. 그 미국에 그 옛날에 그 모니잭 했을 때 그게 이제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야. 돈이라는 이게 화폐가 이게 증서인데 증서. 이만큼 가치가 있다는 증서인데 이 가치를 딱 이게 담보하는 게 현재 화폐는 없잖아요. 어느 나라 화폐든 간에. 금이라는 게 옛날에 있었지만 금이라는 담보가 있었지만 지금은 화폐라는 게 담보가 없잖아. 그럼 지금은 담보가 뭐냐? 국가가 보증해 주는 거거든요. 국가가 누구 1,000원이면 1,000원, 1달러면 1달러. 거기에 상응하는 가치를 국가가 보증해 줄게. 이거잖아요, 그죠? 이 국가라는 게 그걸 잘 조율을 잘 해가지고 이게 뭐 화폐 발행량을 좀 이렇게 유연하게 이래 해가지고 조율을 잘 하면 좋은데 이게 어렵다 이거다. 어렵다는 거죠. 잘 안 된다. 이게 잘 안 된다. 왜 안 되는지는 나 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공부가 안 해가지고 하여튼 조율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20년, 30년 전에 하던 짜장면 가격이 지금 뭐 몇십 배 올랐다. 몇백 올랐다. 가치는 그만큼 떨어졌다. 근데 가치는 떨어졌는데 화폐 발행량이 많고 이러니까 떨어졌는데 근데 그게 왜 빚이냐? 또 되돌아보잖아. 왜 빚이냐? 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임금이나 노동의 대가라든지 어떤 뭔가 가치가 미래의 부채가 된다. 화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 빚이다. 이건 이해가 좀 되죠. 돈을 내가 들고 있으면 지금 당장은 내가 어떤 거와 교환을 해가지고 쓰고 할 수는 있지만 이걸 내가 부채라는 게 빚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빚을 누구한테 뭐를 빌려가지고 이걸 갚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거 갚는 게 할수록 느는 거잖아. 이자가 자꾸 늘고. 화폐가 돈이 딱 그렇더라니까. 그러니까 화폐를 들고 있어. 그래, 이 가치를 1년 뒤, 5년 뒤, 10년 뒤에도 이 가치에 상환하는 이자가 붙는 걸 치우더라도 똑같은 가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화폐가 절대 아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부채기, 돈이라는 게 부채기라. 빚입니다. 내가 돈을 들고 있으면 빚이 됩니다. 내 그 15년 뒤, 10년 뒤에도 똑같은 돈을 가지고도 똑같은 짜장면을 사 먹을 수 있어야지 이게 빚이야, 이것도. 근데 똑같은 짜장면을 못 먹잖아요. 맞죠? 그렇다고 그에 맞게 임금이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임금이 올라간다는 소리는 또 그만큼 또 화폐 가치가 또 떨어진다는 소리거든. 안 그래요? 이게 뭐랄까노, 이게 해결되지 않는 그 악순환인 것 같아, 악순환. 그러니까 그래서 하니까 이제 돈은 곧 빚이다라는 게 조금 개념이 잡히는 거예요. 결국 원론적으로 따져가지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회공사에서 돈을 찍어가지고 한국은행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대차도 대표에다가 비수도 딱 이래 하는 거, 그건 내가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이잖아요. 내가 뭐 한국은행 일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은행에서 일해본 적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이해하니까 화폐는 빚이구나, 돈은 빚이구나 라는 생각이 탁 드는 거지.
야, 그렇다면 내가 빚 말고, 빚을 내가 앞으로 미래에는 빚이 될 거를 들고 있지 말고 빚이 안 되는 걸 들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라는 걸, 뭐 풀펫이나 부동산에 대한 그 믿음이 있잖아요. 부동산 내가 생각하기에는 괜찮은 땅이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괜찮은 자산을 지키는 수단인 것 같아요. 근데 아파트는 내가 보기에는 아닌데, 아파트는 왜 그러냐면 얼마든지 위로 올릴 수 있고 얼마든지 또 개발해가지고 딴 데 막 개발 지구에 내가 막 이제 막 할 수 있고, 화폐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화폐하고 확 짓다가 올해는 좀 덜 짓다가 분양 덜 했다가 몇 년 동안 못 가나왔다가 사기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 그게 뭐 국가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저는 크게 그게 없었거든요. 그냥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나 주위에서 집 한 채는 있어야지 하는 시기를 살면서 부동산이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만 받는 세대들이 제 세대는 부동산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지고 많은 혜택을 받은 세대였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기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투자 방식으로 아파트에 투자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떤 자기 자산을 잘 지키고 잘 일구었거든. 근데 저는 그런 집에서 내가 그렇게까지 못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 크게 메리트를 못 느꼈어요. 굳이 사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항상 있었고.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아파트 가격이 같은 게 많이 허물어지잖아요. 지금 많이 무너졌잖아요. 무너지고 있고 앞으로도 좀 불투명하고 오히려 더 불안하고, 그러는 사이에 비트코인을 만나가지고 이 비트코인의 롤러코스터를 몸으로 직접 겪고 또 해킹도 당하고 이거 진짜 천당과 지옥 왔다 갔다 해보면서 또 모백이라는 걸 또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모백이 처음에 GNC였는데 왜 이게 가치가 없던 게 갑자기 가치가 생겼나? 거기에 뭐가 있나? 그죠? 왜 가치가 생겼지? 누군가 왜 산락하지? 누군가는 왜 팔락하지? 팔면은 왜 팔리지? 이런 고민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화폐의 본질하고 똑같다니까요. 화폐의 본질하고. 화폐도 그렇잖아요. 화폐도 원하든 달러든 유로하든 누군가가 억수로 가지고 싶어하는, 그것도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인간의 1차원적 욕망의 발현이잖아요. 그죠? 그게 있으니까 달러든 원하든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싫어. 나는 우리나라 지폐 싫어. 차라리 그거보다 나 쌀 사놓을란다. 올해 쌀이 많은, 예를 들어 냉동살이 안 그러면 10년 20년 돼도 안 썩고 이런 쌀이 개발된다 하면 쌀 사놓을란다. 안 그러면 뭐 사놓지? 없다니까. 이게 사놓을 게 없다니까. 부동산 부동산 사놓으면 제일 낫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땅 사놓겠지. 좋은 땅, 앞으로 개발될지 모른다 희망이 있는 땅. 근데 개발 제한적으로 못 깊으면 그것도 말짱도도 무기고. 그럼 이 가치를 왜 가졌을까? 왜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 할까? 이게 참 어려운 난관이더라고. 그래서 생각이 드는 게, 누군가가 누가 했더라? 오 작가님은 인간의 어떤 모습들을 부어라고 비교를 했거든요. 개미는 앞에 가는 개미의 페로몬을 따라서 그냥 계속 무한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군집이도 계속 따라가고, 여왕 개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간도 똑같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인간도 남들이 원하는 거를 나도 원하는 거예요. 남들이 원하는 걸 내가 원하는 거예요.
옛날에 저 철학자 라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저도 지나가는 말로 라칸이라는 사람이 명언을 남겼는데, 인간은 타인이 욕망하는 거를 욕망한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또 비교해서 생각해 보니까 이 모빅 현상이나 비트코인 현상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이해하고 모든 걸 다 납득하고 뭐 일한다고 해서 주위에 사람들이 열망해 가는 거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사람들이 하나하나 막 욕 가지고 싶어 해. 근데 나는 저거 뭐 비트코인 저 뭐 못 믿겠다 나는. 그러면 그 무리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무리가 자꾸 한 사람 한 사람 더 늘어 막. 저번에 그 복리같이잖아요. 비트코인 가격 상승하는 거 보면 그만큼 믿는 사람이 그 기하급수 속으로 푹푹 느는 거잖아요. 가격이 오른다는 말은. 가격이 떨어진다는 말은 어느 한 부분이 깨진다는 소리지. 이 믿음의 고리가 푹푹푹 깨진다는 소리지. 그 믿음의 신뢰의 그 두께가 아직까지 떨어지는 것만큼 이게 두텁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 모빅도 똑같더라고요. 모빅도 뭔가 모르는 커뮤니티가 생겨가지고 이 모빅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모였는데 이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네. 나도 가지고 싶다. 나도 저 사람 가지고 있는 것만큼 가지고 싶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하나 둘 전파되면서 어느 순간 기회가 급수적으로 푹푹 누는 거죠. 어느 구간 되면 정체됐다가 정체되는데 내같이 이렇게 뭐 유튜브에서 뭐라 그러나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막 설득도 잘 안 되는 말을 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진짜로 모빅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잘 찍어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쫙 해가지고 사람들이 딱 설득이 잘 되게 딱 이래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진짜 있는 분들이 계신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전파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 오 작가님이 말하는 것처럼 이 종교 현상하고 비슷하다. 종교 현상하고 비슷하다. 그죠? 아무튼 그게 뭐 사이비 종교가 됐든 안 그러면 뭐 정통 그게 됐든 간에 종교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거하고 비슷하고, 또 뭐랄까 하면 전염병이 퍼져나가는 거하고 이 그래프가 비슷하대요. 비트코인 가격대나 앞으로 모빅이, 지금까지 모빅이 발현되는 이 가격 그래프가 전염병이 퍼지는 그래프하고 비슷하다는 걸 오 작가님이 봤대요. 그걸 어느 순간 오 작가님이 보는데 이게 비트코인 그래프를 보다 보니까 이거 뭐 자기가 본인이 뭘 받는 그래프 같대요.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전염병이 퍼져나가는 그래프하고 비슷한, 이게 똑같잖아요. 이렇게 한 명한테 전파돼가 두 명한테 전파돼가 막 두 명한테 전파됐다가 네 명한테 되고 8명 되고 16명 되고 쫙 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또 이 전염병이 좀 잡히고 이러면 또 전염병수가 확 내려갔다가 또 이러면 이게 침체기라 그러나, 이게 뭐라고 하나, 병균이 이렇게 숨어 있는 기간이잖아요. 숨어 있다가 그 기간이 또 몇 년 되다가 어느 순간 또 팍 치고 올라가고, 종교 현상하고 전염병 현상하고 비슷하다. 이게 근데 없어지지가 않는다. 문제는 없어지지가 않는다. 이게 전염병하고는 좀 틀리는 것 같은데 종교 현상하고는 아주 비슷하다. 근데 본질적으로 이게 화폐 현상, 화폐가 가치를 가지고 퍼져나가는 현상이라면 이잖아요, 그죠? 이 비트코인이나 다른 일단 알트도 그렇지만 자기 어떤 신뢰 영역에서 막 이게 힘주어 주장하고 나는 뭐를 하겠다 이게 쭉 퍼져나가는데,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차이점을 아시잖아요. 뭐 작업증명하고 뭐 지분증명이고 뭐 얼마 전에 업그레이드 되고 뭐 리더십이 있냐 없냐 여러 가지 많은 내피셜이 있는데,
이제 모빅 같은 경우는 이 생태계가 이 커뮤니티가 중심 이걸 공중 코어라 하시던데 하여튼 이 생태계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커뮤니티가 탄탄하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면 앞으로 이 전염병 현상이 전염병 같은 현상이 종교 같은 현상이 꾸준히 확장되어 갈 거라는 직감이 들어요. 직감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느낌을 받거든. 비트코인을 내가 종교가 없어요. 제가 종교가 없는데 관심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불교도 제가 뭐 하루 염주를 이래 하고 있지만 그냥 불교에 뭐 이래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교종, 뭐 선종 그러지. 뭐 그런 책들도 읽는 걸 좋아하고 또 스님들 이 책 써는 것도 보는 거 좋아하고 또 기독교도 기독교하고 가톨릭하고 똑같은 거 맞죠?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가 신자가 아니니까 종교도 내가 성경을 다 본 건 아니지만 요한복음을 제가 한번 읽었거든요. 요한복음.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영화 멜 깁슨이 찍었는 영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영화 있는데 멜 깁슨이라는 영화 배우가 감독했는 건데 갑자기 또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 아니 그 영화도 진짜 감명 있게 봤거든요. 예수님이 라는 분의 삶을 통해서 좀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종교인이 되지는 않더라고.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한 번씩 좋은 성경 구절이 있으면 한번 외우고 읽어보고 그래서 삶에서 좀 좋은 조언들을 많이 해주잖아요. 이 종교라는 게. 근데 비트코인을 내가 알고 조금씩 공부해가면서 또 오작가님을 만나고 또 비트모빅 현상을 눈으로 이렇게 직접 목도하면서 알게 모르게 제 가슴 속에 신념 같은 게 생기는 거죠. 이게 뭐 단순하게 돈이라는 이게 뭐 이 돈의 가치가 올라가가지고 앞으로 우상하니까 계속 올라가고 나는 뭐 떼부자 될 거다 막 이런 신념이 아니고요. 이런 신념하고는 좀 동떨어지게 삶에 대한 어떤 자신감, 어떤 내가 이때까지 살면서 내 주관이나 내 신념이나 이런 게 없었는데 이런 게 있다고는 했지만 가슴 속에는 없었거든요. 하면 그냥 남들이 하는 그런 신념, 보편적인 그런 것들, 나쁜 짓 하지 말아야 되고, 남들 피해 주면 안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이런 선량하도록 살아야 되고, 남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면 참 좋은 거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고, 이런 정도의 어떤 그건데. 이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비트코인 맥시멀 비트코인 있잖아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는 분들이 막 이렇게 비트코인만이 유일한 막 이런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간다니까요. 왜냐면 이게 단순하게 가격이나 돈을 떠나가지고 내 삶의 어떤 가치관이 되거든요. 이게 비트코인이나 이게 삶의 가치관이 돼요. 근데 그게 어떤 분들 왜 보면 종교도 보면 광신도들이 있잖아요. 약간 이게 폐마하는 말이 되면 안 되는데 광신도라면 왜 다른 건 다 막 죄악시하는 거잖아요. 이 종교 말고 다른 거는 내가 믿는 이것만이 진짜 여기서 막 사람들이 막 서로 막 증오하고 막 이러잖아요. 한 종교에 너무 그걸 막 이래 하다 보면 그 약간 그런 현상입니다. 이게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는 분들이 하는 우리나라에 그런데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가 오작가님 생각에는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너무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건데 저는 저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을 참 좋아하고 이게 좋은데 비트모빅도 더 좋거든. 이거 제가 이 현상을
직접 한 1년, 2년 동안 눈으로 목도하고 직접 경험하면서 모빅도 비트코인과 같은 어떤 화폐 현상에 너무나 많은 철학이나 생각이나 이념들이 막 묻어 있잖아요. 오다가 책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거 내가 좋은 거 만들었어. 이거 좋은 거야. 사면 무조건 뭐 가격 올라가고, 뭐 5년만 지고 버텨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3년만 버텨봐. 10년이면 대박이고, 막 이런 걸로 다가서면은 정작 이 모빅을 못 지키고 비트코인을 못 지키거든. 못 지킬 확률도 없거든. 근데 여기 녹아있는 생각들이나 뭐 철학들이나 이런 것들이 내한테 다 흡수되진 않죠. 개면 한 10% 20%라도 흡수되면 천만 다행인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캡처키에 이게 막 쌓이는 것 같아요. 쌓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삶에 막 자신감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런 믿음이 있다. 나는 이런 신념이 있다. 나 5년 뒤에 10년 뒤에는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질 거다. 희망도 생기고 신념도 생기고, 또 다른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게 다른 비트코이너나 비트코인을 투자한다든지 가상자산에 투자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뜨덕하면 전혀 이런 게 없는 분들이세요. 뭐 화폐 현상이라든지 뭐 비트코인의 여러 가지 그 이론적인 것들 있잖아요. 철학적인 거나 뭐 조금이라도 나도 높지만 조금이라도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뭐 이중지불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비트코인이 인터넷상에서 이중지불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엄청난 일이다 하면 이걸 이렇게 막 확 다가서는 사람이 없어요. 또 설명해주면 그러네 하고 피껏 갚거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사항을 두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내 삶 속에서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건지나가는. 그래서 결국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결국 오른단 말이야, 내린단 말이야. 이름으로 듣고 좀 허탈하지, 허탈해. 이 비트코인에는 화폐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했고, 그 은행이나 정부에 아무런 그거 없이 개인과 개인 간에 피어투피어로 거래가 되고, 그걸 받아주는 또 생태계가, 전 세계 비트코인은 그걸 받아주는 그 생태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살 떨리는 이야기고. 이렇게 하면 애들이 정말 저거 이상한 이야기 또 하네. 얘가 나도 얼마 전에 들었는데 코주에 정리라는 게 있는데, 이 공공의 이익보다는 개인 간의 화합회가 이익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하고, 그런 것들 막 녹아 있잖아요. 그죠? 비잔틴 장군의 문제 이런 것도 막 있고, 죄수의 딜레마나 이런 그 인류사에 계속 되어왔던 고민들과 문제들이 비트코인에 막 녹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처음 말할 때부터 막혀요. 안 그래요? 비트모빅 이렇게 버스 따라오신 분들끼리는 이야기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주의 딜레마다. 제주 딜레마가 이런 거다. 근데 이게 비트코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하면 여기서 약간 단단히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아는 사람을 통해가 들어가지고, 이게 비트코인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인문학적인 내용이구나. 그러면 이렇게 한 단계 더 들어가면 기술적으로 코딩 해가지고 코딩에 이런 문제들이 죄수의 딜레마의 이야기다.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오라클 문제가 도대체 뭐냐? 이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이 이 비트코인과 비트모빅에 고민들이 막 녹아 있거든. 이렇게. 저도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문제를 또 생각하면 막 생각을 하고 하게 돼요. 오늘 작가님 이야기 했는데 이걸 떠올리면서, 그게 여기서 이제 깊이가 확 나뉘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은 이 블록체인이나 그 작업증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공부를 저 같은 경우는 안 했으니까,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딱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체감이 안 되고 그냥 이런 것들을 해결했는 게 비트코인이라고 오 작가님 이야기 하던데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지. 고리가 안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신뢰의 두께라는 게 그만큼 고민의 두께인 것 같아요. 내가 고민을 얼만큼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했는 거에 따라서 신뢰의 두께가 팍팍 느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오 작가님을 통해서 좀 받아먹기만 했으니까 그만큼 고민해가지고 했던 거를 받아먹기만 했으니까 땡큐죠. 땡큐인데 깊이가 없지. 공부에 깊이가 없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모빅 현상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 커뮤니티가 얼만큼 빨리 성장을 하고 얼만큼 넓게 퍼져나갈고 얼만큼 많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커뮤니티에 동참하고 헌신하고 기다릴까, 이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하면 또 이건 뭐 진짜 생각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 생각이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약간 두려운 게 실제 가능할까, 구현될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이 생태계가 지금 뭐 불과 지금 오태버스 구독자가 2만인가 그렇고 지혜의 족보 구독자가 지금 8만 9만 이래 하시고요. 이거 처음에 이래 많아진 지도 얼마 안 됐거든. 근데 오태버스의 구독자가 2만 조금 넘는데, 그러면 지금 모빅 생태계에 이렇게 예를 드는 거죠. 그냥 상상을 해보면 이 모빅 현상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간헐적으로 참여도 하고 안 그러면 하는 사람이 최소한 2만은 된다는 거죠. 최소한 어때버스를 보는 사람이 이 구독자가 2만이라면, 그러면 모빅을 한 개라도 쥐고 있는 사람이 최소한 2만은 넘겠지. 최소한 2만은 훨씬 넘겠지, 그죠? 근데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지? 몇십억 명인가? 그러면 이제 지금 모빅이 태어난 지는 뭐 2015년 16년에 태어났다 하지만 지금 알려진 거는 불과 1년 좀 넘었는데, 이 모빅을 알아서 내가 모빅을 1개든 10개든 100개든 치고 있는 사람이 불과 2만을 채 넘어간 2만에서 5만 그 사이에 있다고 손 치면 그들끼리 막 주고받고 팔고 한다고 생각해 봤을 때 이 가격대잖아. 지금 70만원, 80만원, 100만원 갔다가 또 떨어져가지고 80만원대 헤매다가 또 약간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 커뮤니티가 만약에 100만이 됐다. 100만 명. 2만이 아니고 2만에서 5만이 아니고 100만이 됐다. 1000만 명이 됐다. 이거 장난 아니죠. 맞죠? 근데 지금 이게 대동해가지고 지금 퍼져나가는 게 불과 지금 우리나라에서 호주에서 좀 알려지고 어디더라? 필리핀이니까 커뮤니티 조금 많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이 오태버스라는 또 지혜적보라는 유튜브 방송을 꾸준히 따라오지 않는 그냥 관객으로만 이 오태버스 이 모빅 현상을 관객으로만 그냥 슬쩍슬쩍 보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들도 뒤늦게 조금씩 알아가겠지, 그죠? 이게 뭐지? 왜 가격이 왜 오르지? 그러면 오태버스 유튜브 방송 이렇게 보고, 그 앞에 또 지혜 족보도 있네. 이것도 보고, 책도 있다는데, 투자 바이블 가는 게 또 있다는데, 이렇게 자꾸 찾으면 자꾸 이게 계속 나오잖아. 계속. 그럼 계속 나오면 찾는 사람들이 계속 늘겠지. 계속 늘면 이 국경을 넘어서 해외에도 그죠? 보면 이게 무슨 약간 이상한다. 이게 하면
아, 이거 진짜 장난 아닌데 생각 들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부작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기업이 모빅 이 생태계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사업을 한다, 사업에 이용한다 하마 이거 뭐 전 세계에 그냥 막 확 뿌리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그죠. 이게 하만 한 지금 GA족보 방송이 방송한 지가 한 3년, 해수로 3년 되고, 오태버스도 이제 한 1년 좀 넘어가고, 이 수많은 지금 컨텐츠들, 내용들, 진짜 많잖아요. GA족보 따라오는 것도 버거운데, 거기 오태버스 가면 건대 강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많거든요. 서울대 가갖고도 강의하신 것도 있고, 근데 이것도 보려면 또 회원 가입을 해야 돼. 회원 가입을 하면 더 보게 돼. 더 보게 되면 또 책을 사고 싶어. 근데 절판이야. 와, 사람 미치는 거지. 사람 환장한다니까요. 내가 정말 보고 싶은데 책이 없어. 와, 미치는 거지. 이게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아니겠나. 이게 이제 국내에서 이 카드는 게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해외에서 지켜보고 있는 해외도 있는 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 영상도 자체적으로 영상 찍는 분이 계신데, 이 모빅 생태계의 신뢰를 어느 순간 그 신뢰가 확 생기는, 하는 그게 계기가 생기면 진짜 폭발적으로 터지겠죠. 아닐 수도 있고, 제가 또 싫다고 해가지고, 지금 당장 모빅을 몇천만 원, 이건 아니고요. 사람마다 이건 다 틀리니까. 이게 모빅이나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가, 내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신뢰가 있는 만큼 지키거든. 신뢰가 있는 만큼. 신뢰가 없으면 다 깨져요. 내가 깨잖아요. 비트코인을 못 믿고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으니까 믿고 싶은 하드월렛을 믿었다가 다 틀리잖아요. 그리고 또 제대로 모르면서 시파인지 디파인지 제대로 모르면서 시파이라는 어떤 회사가 내 자산을 잘 지켜주고 이자까지 준단다. 제대로 모르면서 또 넣었다가 또 지금 다 묶인 상태. 그러니까 이게 모빅도 똑같아. 모빅도 확실한 내가 이거 진짜 대박인데 진짜 이거 지금 내가 어느 자산을 사도 내가 괜찮은데라는 공부가 돼 있어야지 이 모빅을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또 사더라도 지킬 수 있는 그 의지가 생기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전부 다를 알아야 되고, 모빅에 대해서 진짜 많이 알아야 되고, 또 이런 것도 아니거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전에 오 작가님 말씀했던 것처럼 꼭 상대성 이론을 있다고, 상대성 이론이 있다는 거를 믿는 게, 상대성 이론을 다 안다고 해가 믿는 게 아니잖아. 그냥 한 천재가 이야기해가 논문을 냈는데 그렇다더라. 상대성이라는 게 있다 하네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믿는 거잖아요. 굳이 이거를 내가 100% 다 알아야겠다, 다 들고 파야겠다. 그러면 내가 모빅을 만든 오태민 작가님처럼 하드 포커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이래 하는,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한 IQ 100개 안 넘을까 싶은데 100이나 넘으려고 그러면 아주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평범하게 그지없는 내가 모빅에 대해서 이렇게 신뢰를 하고 하는 거는 왜 보면 직관적이에요. 이렇게 논리가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논리를 그냥 따라왔을 뿐이지. 오늘까지 논리를 따라왔을 뿐이지. 그죠? 약간의 호기심과 약간의 용기와 약간의 도전과 그리고 약간의 인내, 조금의 인내, 그리고 함께 한다는 믿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모빅에 대한 신뢰가 쌓인 거고,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가 쌓인 거고, 그게 또 길잡이가 비트코인도 길잡이였지만 오 작가님이라는
불세출에, 우리나라 불세출에 천재. 본인은 아락하시는데 내가 보니까 천재 맞아요. 제가 뭐 전쟁이 아닌지 판단할 그런 자격도 없지만 불세출에 우리나라에 진짜 비트코인에 블록체인에 천재가 맞아요. 아니면 이걸 할 수가 없다니. 하지도 않을 뿐더러 거의 본인한테 하등에 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는데 지적인 호기심과 지적인 역량을 이 분출구를 비트모비구로 발현을 한다는 게 일반인들을 그거 하겠어요? 뭐하지? 내가 보기에는 IQ 150은 충분히 넘은 것 같아. 150이 뭐야? 하여튼 간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굳이 다 알 필요가 없다 이거. 왜 다 알아야 되냐? 그렇다고 하나도 모르면 또 안 돼요. 하나도 모르면 안 돼. 하나도 모르면 하나도 못 찍겠다. 하나도 안 사고. 지금 모빌 가격이 80만원대 이런데 지금 연기 내가 10개를 생각하면 지금 800만원이잖아요. 지금 비트코인이나 모빅 생태계를 1년이든 2년이든 지켜보지 않는 사람이 10개를 살 수 있을까? 당장 다음 달에 60만원, 50만원도 갈 수 있는데 힘들다고 보거든. 지금 비트코인을 좋아하신다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태동하고 있는 이 모백 생태계를 꼭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현해 가지고 얼마든지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거든. 저는 내가 진짜 한 20년만 젊어서 그것도 핑계인데 종해지갑도 이거 요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만 자꾸 해요. 이거 이래 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지고 임포트 하는데 이거 종해지갑 일가목 뭐 위하노? 안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죠? 일가목 뭐또 사라지는 기고 이건 그럼 또 임포트 할 때 다른 사람이 임포트 해보가지고 해킹 당해보는데 요거를 제가 저번에 했던 것처럼 이중 암호키를 걸는 방법도 없을까? 그렇게 만들 수는 없지 않을까? 뭐 이런 내 수준에서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것들도 있고 뭐 50대에 그냥 아둔한 생각들을 또 하는 거죠. 젊고 똑똑하고 머리 막 팽팽 돌아가고 이런 친구들 진짜 여기 모비게 뛰어들어가지고 지금 하는 것들 보면 진짜 대단하잖아요. 요즘은 너무 많아져가지고 유튜브 보다가도 보면 와 막 진짜 막 팍팍 늘더라고. 막 영상도 얼마나 잘 만드는지. 그래서 한번 하는 분들이 앞으로 더 많아지겠어요.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흘러 지나가는 걸 멍하니 바라보지만 말고, 에이, 뭐, 남편 뭐 에어드랍 받아가지고 100개, 500개 받았다는데, 내 지금 10개 이거 뭐 있으면 뭐 해. 자꾸 비교되고, 이런 생각으로는, 이런 마인드로는 이 시장에 들어오면 안 돼요. 절대로. 이 시장은. 이런 마인드로 들어오면 절대 못 지킨다니까. 단순하게 단기적인 자꾸 가격만 바꿔보게 되고, 뭐, 비쌀 때 팔아가지고, 쌀 때 또 사가지고, 이게 안 된다니까. 이게 내가 비트코인 시장에서 보니까 그게 진짜 어렵다니까. 진짜 뭐 전문적인 차트 분석하고 이래가지고, 뭐, 기계적인 매도 하는 분도 계시가지고, 뭐 1000억 벌었다. 뭐 이런 분도 계시던데, 저는 그런 영향이 없거든. 대부분은 그런 영향이 없어요. 거의 90%는 없어요. 거의 없다고 전제하고, 이 시장을 바라보고, 공부하고, 약간의 호기심과 약간의 도전과 약간의 조금의 헌신과 조금의 도전 그리고 행동, 결단 이것만 갖고 그리고 인내, 가장 중요한 게 인내심이고 그래서 이 시장을 이 모빅 시장, 다른 알트는 모르겠어요. 이 모빅 시장을 이겨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종교 현상하고 막 이런 여타 뭐 그 회사가 성장해가지고 가치 투자하고 뭐 이런 개념이 절대 전혀 아니거든요. 이 권시장 이 모빅이라고 비트코인은. 아침에 나가던다. 뭐 쓸데없이 또 머리 든 건 없는데 자꾸 뭐 쏟아내니까 똑같은 걸 자꾸 반복하고 이러는데. 하여튼 이건 마음은 아시겠죠. 나도 주위에 알리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진짜 이야기해주고 싶은 사람 만나면 진짜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진짜 인생에서 큰 뭐 뭔가 꿈을 잡고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꼭 모빅을 전파하고 싶은 생각이 많아요. 너무 늦기 전에. 아직까지 제주에 잘 없어. 들으려고는 비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일단 내가 어느 순간 누군가에게 좀 매력적으로 보여야 될 것 같아. 아, 이 사람 말하는 게 또 신념도 있고 뭔가 저 사람하고 대화하면 내한테 이런 거 있잖아요. 오 작가님 처음에 보면 그렇잖아요. 유튜브 처음 찍었을 때 그 강단에 있는 말하고 막 이게 사람 참 매력적으로 다가졌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이 다 귀에 자꾸 들어오는 게 더 듣고 싶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누군가 내하고 이야기하는데 내하고 이야기하면 별로 안 땡겨. 아,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귀찮고 막 말 수 없는 이야기만 자꾸 쏟아내고 뭐 하면 안 되는 거, 도움이 안 되는 거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 삶부터가 매력적이어야 되고 내 삶 자체가 누군가에게 호기심을 자아내는 사람이 되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이 모맥이라는 생태계를 그리고 비트코인이라는 걸 내 역량껏, 내 수준에 내가 알고 있는 역량껏은 진짜 알려주고 싶은 생각이 많아요. 직접 또 직장이라는 이 어떤 울타리 속에서 있다 보니까 그게 잘 어려워요. 그게 어려워요. 직장이라는 이 울타리가 나를 크게 올가매는 게 많거든요. 뭐 행동이라든지 이런 건 뭐 하물며 뭐 옷 입는 것도 그렇고 올가매는 게 많아가지고 요즘 직장에 대해서 좀 답답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이 유튜브 찍으면서도 뭐 굳이 얼굴 반지 따게 해가지고 이래 하는 것도 좀 솔직히 저 스스로도 좀 부끄럽고 굳이 왜 하나 싶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이 모빅을 내 역량껏 내 수준에서 조금이라도 좀 알리고 싶어요. 이렇게 모빅을 또 비트코인도 또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한 명, 두 명이라도 이렇게 모빅에 대해서 이렇게 커뮤니티 제가 막 이런 소식들을 막 올리고 하잖아요. 하면 바로 내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인해 갖고도 누군가는 모빅이라는 거를 보게 될 거 아닙니까? 궁금해하게 될 거고. 그러면 그분이 찾다 보면 정말 좋은 영상들이 많거든. 오 작가님 오태버스부터 시작해서 지혜의 족보 또 지금 새로 생기고 있는 커뮤니티들 보면 유튜브에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 진짜 이런 현상이 뭐지 하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모비크가 돼 있거든. 모비크가 돼 있고 이게 신뢰가 쌓이고 하다 보면 그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장담하거든요. 당장 한 달 뒤, 1년 뒤 막 이게 아니고 모빅은 지금 1년 동안 크게 변화를 일궈냈고 또 성공의 길을 갔지만 앞으로는 또 모르는 거잖아요. 그거는. 하여튼 그래서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조금 더 알리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어요. 네, 50대 넘은 아저씨가 이런 열정이 있다는 게 참 제 스스로도 좀 놀라운데 이게 이렇게 재미없고 영상도 구리고 또 얼굴도 반지 따개고 뭐 지 숨길 건 다 숨기고 뭔 신뢰가 가겠어요. 내가 봐도 별 신뢰 안 가지. 근데 내 영상이라든지 내 커뮤니티창에 올라오는 글이나 형편없는 글이나 형편없는 영상을 보고 누군가는 호기심을 가지고 모빅을 찾아갈 거란 말이죠. 이렇게 찾아갈 거란 말이에요. 한 명이 되고 또 그 한 명이 제 영상을 보고 봤는데 이 사람이 엄청나게 영상이 뛰어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무슨 소리 하나? 내가 찾아봤는데 오 작가님을 만나는 거지. 영상에서 유튜브에서. 야 이거 대박인데 해가지고 진짜로 촥촥촥 나가는 거지. 나는 그냥 지나가는 길거리에 그냥 그 안내판인 거지. 그냥 화살표 하나 이렇게 있는 거지. 그 화살표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화살표를 본 사람의 선택이니까 저는 그거까지거든요. 보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뭐 말하는
언변이라든지 글재주라든지 뭐 이런 게 막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지극히 평범하고 평범한 것도 모자라서 그 밑일 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나는 모빅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통해서 또 오 작가님을 통해서 모빅을 통해서 삶이라는 기적을, 삶이라는 희망을 눈으로 직접 받고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진짜 나도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그게 생겨가지고 재미도 없고 영상도 구리고 얼굴도 반지 따겠지만 또 글짓기도 제대로 못하는 그냥 글빨도 전혀 없는 그냥 무지랭이가 커뮤니티에다가 글도 나름대로 이렇게 써서 올리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뭐 혹시라도 제 영상을 보시고 제 글을 보셨다면 오태민 작가를 만나는 행운을, 모빅을 만나는 행운을, 비트코인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민하는 행운을 잡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금요일 저녁인데 좋은 저녁 되시고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오늘 주말에는 나들이 더 가시고 가족들하고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예, 다음에 또 올리겠습니다.